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 대장 내시경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지요? 안 받아보셨다면 받아보시면 됩니다. 왜 모임에 나가시면 이런 분들 계시죠? 나 오늘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용종을 3개나 뗐어. 그래서 오늘 나 술 못 마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아유 수고했어. 고생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해놓고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럼 용종은 암인 건가요? 대장 내시경 검사 받으시는 날 사인을 하십니다.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제거하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용종은 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용종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시원하게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질문은 이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백동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백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 대장에서 생기는 대장 용종과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습해야죠. 모든 용종은 대장에서 생깁니다. 그럼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대장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맹장과 결장, 직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맹장이라고 하면 소장에서 대장과 연결되는 부위이고 대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장은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행결장, 평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장과 맹장을 통해서 생성된 변이 나가는 곳이 직장이고 직장은 어느 정도 변이 생기면 항문을 통해서 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그림에서 이제 색깔이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 이제 대장이 되는 것이고, 저 대장 어디에든 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종의 일부는 대장암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용종이 얼마나 많나? 나만 용종이 발견이 된 건가? 나만 떼낸 건가? 아니면 대장암은 진짜로 얼마나 많은 걸까?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 궁금해집니다. 대장 용종의 발생률을 알기 전에 대장암의 유병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장암은 암의 사망률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성 암 사망률 2위, 남성 암 사망률 3위 이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의 발생률을 알아보면 보통은 나이대별로 생긴다고 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즉 50대 정도에서는 한 50에서 60% 정도, 70대가 되면 70% 정도의 용종률이 발생된다고 알고 계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0대, 40대도 50%가 이미 넘습니다. 그러면 용종이 발견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네, 사실은 용종에 대해서 발견되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한 보통 50에서 70%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발견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종, 선종, 고위험 선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요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용종이라고 하면 보통 대장에 생기는 모든 윤기성 병변을 용종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장벽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벽의 구조는 4개의 층,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마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서 용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용종의 종류는 점막층에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 크게 신생물성과 비신생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거하는 용종들은 신생물성 용종이고 이러한 용종들이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신생물성이라는 게 이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용종의 종류는 조직학적 검사에 따라 분류가 되고 보통 선정성 용종, 톱니 모양 용종, 육모성 용종 요 3가지가 암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장의 단면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육모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근육층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만 보면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 이게 몇 미리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대장은 위와 달리 매우 얇게 그렇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장 얇은 부위는 네. 이제 맹장 부위인데 네. 맹장의 두께는 3에서 5mm 정도 되고 예. 직장이 가장 두꺼운데 예. 그 또한 매우 얇아서 네. 5에서 7m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처럼 용종이 한 번도 발견이 안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용종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발견된 분들은 원인이 있겠죠. 네. 예. 대장 용종의 발생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안타깝게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이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예. 용종이 앞선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듯이 예. 한 70세가 되면 70% 이상이 예. 보통 용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자체가 위험 인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많이 서구화되면서 용종이 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고지방식 또는 짠 음식, 탄 음식, 그리고 가공육이라고 해서 네. 소세지라든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네. 용종 발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용종이 생길 수 있는 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검사만 하면 절반 이상에서 용종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 용종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 증상이 없죠, 보통은. 네, 예. 보통은 대장 용종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은 극히 드물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암으로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이 좀 생긴다고 하던데요. 네, 보통 암으로 발생이 되면 네. 뭐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예. 변 자체가 혈변이 나온다든지 점액변이 나온다든지 예.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뭐 설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설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변비가 없던 사람들이 변비가 생긴다든지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장암조차도 사실은 증상이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증상만 갖고 내가 용종이다, 뭐 대장암이다 이런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쭉 하셔서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되게 다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 용종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예. 세 가지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예. 모양과 그다음에 개수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보통 모양은 이제 동그랗게 예쁘게 달처럼 올라와 있는 모양들이 제일 많지만 예. 또 평평한 용종도 있어서 그러한 용종의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예. 크기도 1cm를 기준으로 해서 예. 1cm보다 큰 경우에 암일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용종을 떼군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정성 용종이라든지 톱니 모양 용종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씨앗 즉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제거를 해서 예. 또 제거한 후에도 감시 대장 내시경이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시고 용종이 발견이 됐는데 볼록한 모양보다는 편편한 모양이 조금 더 위험한 것 같더라. 네. 라는 말씀이신 거고 크기가 클수록 또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 몇 미리 혹은 몇 센치 이상이면 더 위험하다, 확실하게 위험하다 이런 게 있나요, 선생님? 네, 보통 우리가 용종이라고 하면 용종 아래에 진행성 용종이라는 다시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 진행성 용종의 개념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크기가 들어있는데 예. 그 크기의 기준이 10mm, 1cm입니다. 그래서 예. 1cm보다 큰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아닐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경계가 한 1cm 정도가 되는군요. 네. 1cm면 굉장히 크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예, 클수록 위험한 용종입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분은 그 용종 3개 떼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난 10개가 나왔다. 어떤 분은 20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병일 수도 있다던데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보통은 이제 용종 개수도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감시 대장 내시경이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추적 검사하는 기간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제 대장 용종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유전자적인 변이가 있어서 예. 그런 100개 이상 또는 1000개 이상의 용종이 대장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유전병인데 용종이 100개, 1000개씩 이분들은 그러면 떼어내지도 못하겠네요. 그죠. 사실은 이전에는 모든 대장을
전체 대장을 수술을 하는 전 대장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장 내시경 기술도 발전을 했고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뭐 원칙은 수술이지만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관찰을 하는 방법도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대장 내시경만 하면 되나 보다 싶긴 합니다. 다른 검사도 추가로 하십니까? 대장 용종의 검사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장 내시경 말고도 대변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CT를 찍어서 용종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T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수술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다른 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대장 구조가 약간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대장암 또는 용종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대변 검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검사들을 하세요? 대학병원에서는 분변 자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일반 건강검진센터와 비슷하게 대학병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꼭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에서는 무료로 국가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상이 있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도 무료이기 때문에 꼭 대변 검사를 50세 이상인 분들은 1년에 1회를 받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검사를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제거를 해야죠. 우리가 그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네,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겸자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과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겸자를 통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이제 겸자가 나옵니다. 집게같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을 발견한 후에 겸자를 이용을 해서 툭 이렇게 떼냈고요. 제거를 한 다음에 떼내고 나니 피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절단면도 잘 봐야 되고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잘 관찰한 후에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시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겸자로 집게로 이렇게 떼어내는 방법이고 올가미로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올가미도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종을 찾은 후에 저렇게 동그란 올가미가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올가미를 통해서 목을 쪼듯이 목을 잡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올가미를 통한 용종 절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걱정은 그겁니다, 선생님. 지금 피가 나고 있잖아요. 저게 피가 안 멎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사실은 대부분의 한 99%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피가 멎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 절제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는 용종 절제를 해서 피가 나는지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관찰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가 계속 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혈 도구라고 해서 클립이라든지 소작 기계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혈을 한 후에 안전하게 대장 내시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 떼낸 조직을, 저 용종을 버리는 게 아니죠, 선생님? 네. 사실 용종을 제거하는 목적이 우리가 대장암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용종인지를 감별하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종을 절제한 후에 포르말린이라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 통에 담아서 병리과 교수님께 또는 병리학자에게 우리가 그 표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병리학자 또는 병리 교수님께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 나쁜 용종인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는 염증성 용종과 같은 양성 용종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지만 또한 감시 대장 내시경의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리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병리 검사를 보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그냥 일반적인 용종이네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언제 이분은 다시 검사를 받으시면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용종을 제거하고 일반인 분들은 나는 이제 용종을 제거했으니까 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 안 한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장 용종을 이제 절제한 후에는 그 대장 용종의 크기와 대장 용종의 개수와 대장 용종의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감시 대장 내시경이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 추적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의 기준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는데 1년 간격으로 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개 이상의 용종이 발견이 되면 조금 자주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추적 대장 내시경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cm가 넘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편평한 모양일 수도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편평하고 1cm가 넘고 이런 게 한 5-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검사 간격이 더 좁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을 기준으로 두는 거는 어느 앞선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다양한 위험인자들 중에 가장 나쁜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을 정하는 것이지 그런 다양한 위험인자가 많다고 해서 3년, 1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검사 받고 조직 검사 결과 보러 한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검사 받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긴장하셨겠죠. 뭐 암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약간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조금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오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 오신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한 뭐 보통 암센터에 소화기내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암이 아닌데 암센터 가라고 그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수가 너무 많아서 보통 일반인 선생님들이 떼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했는데 초기 대장암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시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대학으로 전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종을 2개, 3개 떼내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끝났다. 난 해결 다 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또 재발, 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생기는 건지. 보통 우리가 용종이 재발한다고 하면 그 뗀 곳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종 재발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 대장 내시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다른 데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더 잘 생기나요? 네, 보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종의 위험인자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대장 용종 또는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대장 용종이 조금 더 많이 재발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격을 좀 줄여서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고령의 남성 등이라든지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비만도 매우 대장 용종에 큰 영향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육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튀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용종 발견되신 분들 그리고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용종이 암이 되나? 그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면 이제 대장암이 발생을 안 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장 용종 절제술의 가장 큰 목적은 대장암의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한 경우 대장암이 70%까지 예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장 용종을 절제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을 때는 모든 용종들이 대장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일반 의사 선생님 또는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해서 대장 용종으로 진단받아서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이런 용종들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용종이 있구나. 그래서 밖에서는 조금 못 되니까 좀 더 큰 병으로 가라구나.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나마 선종이 나오면 그 선종은 한 5% 내지 10% 정도가 나중에 10년 이상이 흘러야 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말 조금 마음 편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검사할 때 다 떼어내버리면 검사 겸해서 바로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마음도 편하고 속도 시원해지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5% 내지 10% 정도는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간 불행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경우가 될까요? 보통 대장 용종의 이제 고위험 용종 또는 진행성 용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많이 안 받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약 70대 분들이 처음 대장 용종을 진단을 받고 저한테 전원이 돼서 오시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받은 경우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검사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성 용종이 되기 전에 빨리 대장 내시경을 해서 또는 대장 내시경이 못하더라도 분변 검사라는 저희 국가암 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암 스크리닝 검사를 잘 해서 빨리 찾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이런 대장암 또는 진행성 용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검사 제때제때 받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떼냈는데 저 내일 가족 여행 가는데 제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 괜찮으시겠죠?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용종의 절제 방법이라든지 용종을 제거하는 도구가 매우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행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대장 용종을 제거할 때 큰 용종들은 전기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해서 제거를 한 경우는 근육층에 약간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간은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뭐 과도한 무리하게 힘을 쓴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사실은 뭐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용종을 제거하는데 전기를 안 썼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큰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죠? 막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운동은 조금 피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위에 많이 하는 질문이 제가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가야 되는데 또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출혈은 대부분 많이 안 일어납니다. 보통 출혈은 한 100명 하면 1명 정도, 1% 정도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한테 발생하면 그게 10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을 절제했다. 특히나 올감이라든지 전기를 이용해서 대장 용종을 절제한 경우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비행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왜냐하면 언제든지 출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고 길게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한테는 한 달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주일 정도는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넉넉 잡아서는 한 달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분은 출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항문 쪽으로 이렇게 피가 난다는 얘기인 거죠.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께 바로 찾아가셔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많은 문의가 내시경실로 오기도 하고 응급실로 환자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관적으로 혈변이 안 나온다. 만약에 변에 약간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것 같다 하는 정도는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겠고 정말 화장실을 갔더만 코피어 같은 맑은 피가 줄줄줄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치수란 병원, 뭐 제가 되면 저희 대학병원을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2차 병원에서 제거를 했다면 그 병원에 직접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잘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출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까? 네, 사실 대장 내시경 용종절제술을 통한 합병증으로는 가장 큰 것이 출혈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기를 사용했다면 응고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장의 그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합병증은 천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대장 용종을 절제한 부위에 천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0.01% 정도, 네. 그러니까 10만 명을 시술할 경우에 예. 한두 명 정도 생기기 때문에 예. 대부분 크게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예. 뭐 천공이 두려워서 대장 내시경을 안 한다든지 천공이 두려워서 예. 나는 용종을 안 뗄란다 이런 경우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출혈은 티가 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천공이 되면 어떻게 티가 납니까? 천공이 되면 시술 후에 보통 시술하고 4시간 정도 되면 예. 모든 증상들이 없어지는데 예. 4시간 이상 정도까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전신적인 증상, 즉 열이 난다든지 오신 구토가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배가 너무 아프다. 또 배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다. 이런 네. 경우는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걱정도 들죠.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상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나라는 걱정도 듭니다. 뭐 음식을 조금 더 부드러운 걸 드셔야 된다든지 그런 주의사항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용종 절제술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네. 시기를 다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예. 먼저 첫째로 겸자로 제거했다. 예. 이런 경우는 바로 드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전기를 안 쓰고 올가미로 제거했다. 이런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금식을 한 후에 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밤에 네. 죽이라든지 미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해서 내가 용종을 제거했다 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보통 당일은 금식하시는 것이 좋고 네. 물은 드셔도 됩니다. 예. 물 말고 다른 음식은 조금 자제를 한 다음에 예. 주무시고 다음 날 괜찮다 이렇게 한 경우에 죽부터 시작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종까지 무사히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조직 검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언제 다시 오세요라는 얘기가 달라질 텐데 물론 선생님께서 다 한 분 한 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겠지만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자, 저 표에서 보시듯이 네. 대부분의 간격은 3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용종을 이제 뗐을 때 그 용종 조직 소견이라든지 네. 크기라든지 개수에 따라서 그 간격이 약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용종을 제거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네. 그 다음의 추적 대장 내시경 시기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모든 검사 중에 대장 내시경이 수검자분들의 도움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되나요, 선생님? 사실은 저도 뭐 대장 내시경을 2번 정도 해봤지만 예. 우리가 위내시경은 금식만으로 사실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지만 예. 대장 내시경은 대장을 비워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대장 내시경을 대장을 비운다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저도 사실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도 선생님이 2리터 마십니까? 최근 들어서는 대장 비우는 하제라고 하는데 예. 대장 하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1리터로 줄어드는 약도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경구제 그러니까 알약으로 해서 알약을 먹어서 그 먹는 양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좋은 약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먹기가 편하다고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돼서 검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보통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작게는 20%, 많게는 30%, 즉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장을 못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하제를 뭐 잘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 조절을 대장 내시경 하기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꼭 잘 하셔야지 그다음 대장이 그 하제 때문에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장을 보호하면서 잘 쓸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인 건강하게 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첫째로 당연히 술, 담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줄이고 운동은 주 5회 30분 이상 하시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은 우리가 대변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식은 이제 저지방 식이 그러니까 우리 식단의 30% 정도만 지방으로
이제 채우시고, 육류를 드시는데 가공육이라고 하면 소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시라든지 네.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예.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셔서 네. 대장이 조금 더 소화를 잘 시키고 대변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네. 비타민을 사실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꼭 하나 정도 드시는 게 대장 용종 및 대장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역시 몸에 좋은 게 대장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까지 추가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 듣고 보니 대장 내시경 꼭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용종은 이런 거였구나, 어느 정도에서 대장암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장 내시경과 용종에 대해서 시원하게 저희들에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백동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